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마을에 박진수라는 사또가 있었으니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나 조정의 벼슬을 두루 거치고 백성들 사이엔 근엄하고 청렴하다는 평이 자자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을에서 으뜸 가는 미인 처녀와 결혼까지 하였으니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같았지요. 허나 겉이 반듯하다고 속까지 고운 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날도 저녁상이 들자 박사또는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 정미연, 마님과 마주 앉았으나 두 사람 사이엔 한 점의 기척도 흐르지 않았지요. 예의는 남았으되 정은 오래전에 사가버린 듯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불더이다. 부인은 괜찮았소?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박사또는 다시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미연마님의 시선은 찻잔 아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무미건조하게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연마님은 말 한마디 더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바쁘실 테니 일찍 드시옵소서. 그리하시오. 나는 서재에 좀 들렀다가 자겠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되 마음은 서로 멀리 떠난 쓸쓸한 부부의 저녁이었지요. 박사또는 홀로 서재에 들어 촛불을 밝혔습니다. 책장을 펼쳤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에서 스며든 가을바람만이 불쑥불쑥 촛불을 건드릴 뿐이었지요. 지척에 앉아 있어도 천리밖 같구나. 이토록 멀어진 사이를 부부라 부르니 허망하기 그지 없구나. 박사또는 한숨을 내쉰 뒤 책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속 허기는 점점 더 짙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사또는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쌀쌀한 바람 아래 햇살은 포근하였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은 세상살이의 활기를 안겨주었지요. 고을 수령이라면 이런 거리 민심도 두 눈으로 살펴야 옳지. 그때 박사또의 눈에 한 여인이 띄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손놀림엔 망설임이 없었지요. 솜틀방 한켠에 펼쳐둔 옷감들을 손님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값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물건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옷감은 지난달에 턴 솜이라 은근히 따뜻하면서도 무겁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보시면 결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구려. 안악말이 맞소. 이 솜이면 겨울도 버티겠구려. 이걸로 하겠소. 손님은 만족스럽게 물건을 사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잠시 한산해지자 은서미는 틀을 손보며 손뭉치를 다시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옷은 누더기였고 발은 맨바닥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거지 같았습니다. 노인은 솜틀방 문턱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읊조렸습니다. 이보시오. 하루 이틀 굶다 보니 정신이 아득하오. 찬물 한 모금이나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들렀소이다. 은서미는 한동안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다 곧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찬압 하나를 꺼내어 노인 앞에 내밀었지요. 허기 지신 듯하여 몇 가지 챙겨보았습니다. 따뜻하진 않으나 입에 넣기엔 물이 없을 것입니다. 꼭꼭 씹어 드시고 물은 천천히 넘기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같이 고마운 날도 다 있구려. 은서미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박진수 사또였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에도 은서미는 별다른 내색 없이 그릇을 안으로 들이고 묵묵히 마당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박사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솜틀방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서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예사 손님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지요. 장사하시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지켜보았소.
물건을 다루는 손놀림도 사람을 대하는 말씨도 정갈하고 따뜻하더이다. 이 거리엔 상인도 많고 장터도 복잡하건만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일은 드물었어. 송구하옵니다. 허술한 가게에 귀하신 걸음을 끊으시다니. 그저 제 할 일 다하고자 할 뿐인데 과찬을 들으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홍 나리께서 장터에 들르신 사연이 있으신지요? 백성들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러 나선 길이오. 허나 그대 같은 이와 마주하게 된 것이 내겐 더 큰 수확이 되었어. 그날 이후 박사또는 관아일 짬짬이 은섬이의 솜틀방 앞을 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표면상으론 민정을 살피는 길이라 하나 그 발걸음이 유독 한 곳에 머무는 일은 은섬이도 차츰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날도 마침 은섬이가 외곽 정자 근처의 손님에게 겨울솜을 배달하러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가마니를 묶어 머리에 이고 걸어가려는 찰나 그 길모퉁이에서 박사또가 다가왔지요. 이 시각에 어디를 향하시오? 고을 바깥쪽 손님께 솜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리가 있어 서둘러 다녀오려 하였지요. 마침 발길이 그리로 향하던 참이니 길동무나 삼아주신다면 나 또한 덜 심심할 듯하오. 은섬이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박사또의 말투엔 허튼 기색이 없었고 주변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그리하여 망설이던 은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걸음을 함께하던 두 사람은 정자 근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은섬이는 짐을 내려놓고 땀을 훔쳤고 박사또는 멀찍이 서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입을 열었지요. 사람 많은 시장에선 마음에 든 이와 허심탄회하게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쉽지 않소. 이리 조용한 곳에서 잠시 그대와 이야기할 수 있다니 다행이요. 나리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이 자리가 온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다만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는 이일 뿐이요. 내가 관심을 가진 건 그대의 마음씨요. 그 안에서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 박사또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섬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과부가 되어 줄곧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어쩐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하였지요. 나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 역시 반려자 없는 밤들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절절히 느껴왔습니다. 허나 우리는 서로의 사정이 너무도 다르구려. 그대는 과부의 몸이고 나는 아내를 둔 몸. 이 마음 하나로 어찌다 용서받을 수 있겠소. 은섬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단풍잎 하나가 그녀의 무릎에 내려앉았지요. 은섬이는 그 잎을 슬며시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가 아니길 바란다고 해서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자에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침묵 속에 각자의 마음만 가슴 속에 묻은 채 조용히 헤어졌지요. 허나 마음이란 물길과도 같아 막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은섬이는 고을 외곽 손님에게 솜을 전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정자 옆을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박사또였습니다.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약속한 자리도 아니었건만 서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듯 말없이 눈을 마주한 채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말 없이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그간의 침묵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달빛 아래서 마주한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자 박사또는 은섬이의 어깨에 조심스레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소. 병치레는 말아야지. 아씨가 아프면 내 마음도 편치 않을 테니. 나리의 정이 이리 따뜻하니 춥다 느끼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녹아내립니다. 허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 오히려 두렵습니다. 나도 그렇소. 하지만 허락받지 못한 마음이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남기고 싶소. 은서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 밤을 조용히 함께 견뎌냈지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자 박사또는 은서미를 시장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달콤한 설렘과 함께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관아 마당에선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인 복돌이가 동료들과 수군거리며 어딘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흘렸지요. 지난밤 내가 정자 옆을 지나가다 우리 사또님이 어떤 안악과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았소. 달빛 아래 차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옷감 장사하는 그 과부가 떠이다. 뭐라? 설마 사또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소. 나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혼자가 아니라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듯 했다오. 때마침 그 곁을 지나던 종사관인 이덕찬이 말을 끊었습니다. 복돌이 그 입 다물게. 윗사람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허튼 소문 하나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게냐. 그저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요, 나리. 다른 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종사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더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관아를 넘어 시전으로 번지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지요. 그날 장터 한복판, 은서미는 솜틀방 앞에 자리를 정돈하던 참에 김덕보 영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섬이 요 며칠 사이 너를 두고 말들이 시끄럽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장사만 했을 뿐인데요. 장사뿐이었는지는 몰라도 눈은 사람마다 달린 법이지. 어떤 양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과부 몸으로 말이지. 좋게 돌아갈 일은 아니야. 은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간 조심스럽게 이어온 만남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간 걸 그제야 실감한 것이었지요. 정말 그런 소문이 퍼졌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단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마음이었는데 김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옳고 그름보다도 입방아가 먼저 도는 법이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입조심부터 해야 할 때야. 그때 장터 건너편에서 소곤대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박사또와 불륜이라느뇨. 과부가 기혼자와 놀아난다는 이야기를 속닥거리고 있었지요. 은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박사또에게 누가 될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김영감님, 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두었다가 사또나리께 더 큰 상처가 가지 않을까요? 말 조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게 상책이다. 소문이야. 바람 따라 퍼졌다. 꺾이기도 하니 일단은 조용히 기다려야지. 허나바람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장터를 넘어 관아에까지 닿았고 박사또를 두고 하는 말들 또한 예사롭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사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일 귓가에 맴돌던 소문과 수군거림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또렷이 떠올랐지요. 내 탓이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 오직 마음 하나를 따르자 하여 그 사람의 삶에 흠이 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겠지. 박사또는 마음을 다잡고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섬이 또한 등잔불 아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의 수군거림, 김덕보의 충고, 그리고 박사또의 미소가 하나둘 떠올랐지요. 은섬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보퉁이를 꺼내 정갈이 묶었습니다. 손때 묻은 차고와 솜틀은 그대로 두고 낡은 한복 한 벌만 챙겼습니다. 저로 인해 나리께 그늘이 들이운다면 떠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품어쓰되 끝내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사또의 집 앞엔 발걸음을 재촉한 이가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박진수 날이 계시오. 급히 여쭐 일이 있소이다. 문지기가 달려나와 문을 열자 정대감은 숨을 몰아쉰 채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감어른, 사또께선 아직 아침상을. 지금 그런 게 중하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밥이 목에 넘어가냔 말이다. 안채 뜰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정대감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미연마님이 발걸음을 재촉해 나왔지요. 오라버니, 어찌 이른 시각부터 일이 급히 오셨습니까? 안색이 심상치 않으시옵니다. 네 서방되는 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는 있느냐? 요 며칠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거늘 너만 모르고 있단 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편이 무슨 큰 허물을 지었다는 것이옵니까? 박사또가 장터의 과부와 밤마다 정자를 오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때 박사또가 조용히 대청에 들어섰습니다. 서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라 박사또의 눈빛은 이미 깊은 결심을 머금고 있었지요. 정대감, 일은 아침부터 어인 일이십니까? 안채가 일이 소란하니 어르신들께 누가 되지 않겠소. 사또답지 않은 변명입디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장안 양반들 입에 다 올랐소. 과부와의 일,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시오. 하지만 박사또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요. 부인, 처형의 말씀이 사실이요. 정적이 흘렀고 미연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참말이십니까? 열해가 넘도록 함께 살아온 저보다 저 장터의 과부를 더 귀히 여기신 것이옵니까? 박진수, 자네 이럴 수 있나? 정씨 가문의 체면이 어디로 갔단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 여인과 사실입니까? 더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그 여인에겐 아무 허물이 없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부디 그 사람은 입에 올리지 마시오. 모든 것은 제 불찰이요. 지금도 감싸는 것이냐? 우리 가문이 어디까지 욕보아야 끝이겠소? 그때 하인이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사또 날이 큰일이옵니다. 시장의 은섬이란 여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합니다. 뭐라 했느냐? 은섬이가 사라졌다고? 봐라, 그 여인도 스스로 부끄러웠던 게야. 도망가듯 떠난 걸 보면 알 일 아니냐? 미연마님은 더는 참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싸늘히 얼어붙었지요. 그날 밤 은섬은 지만 보따리만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한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은섬이의 걸음은 느리되 망설임 없었지요. 이 길이 끝이라 해도 나리의 길에 짐이 되어선 아니 되지요. 사랑했다는 마음 하나로 족합니다. 은섬이는 마지막으로 발길을 멈추고 멀리 한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인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겼지요. 박사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붓 한 자 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서책을 덮고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았으나 번미는 식지 않았지요. 박사또는 동이 트자마자 장터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은 묵직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날이, 이서신, 은섬이가 두고 간 것이요. 혹시라도 나리가 찾으러 올까 하여 맡아두었지요. 박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엔 조용한 작별의 말이 담겨 있었지요. 박사또와의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나 부디 자기를 찾으려 하지 말고 부인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마다 은섬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더 깊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두고 어찌나 하나 편히 살 수 있겠느냐. 박사또는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 안에 넣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싸늘했지만 그의 눈은 잠잠히 젖어 있었지요. 사또님,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리를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누구를 원망한 것도 탓한 것도 없이. 김영감 말씀대로 이 마음 헛되이 하지 않겠소. 허나 그 마음을 갚는 길은 오직 한 가지요. 남은 삶을 다르게 사는 것. 그게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길일 것이요. 박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다짐이 깊은 눈 속에서 자리 잡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오후 박사또는 오랜만에 아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얼굴에는 무거운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부인, 그간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어.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였고 당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 죄. 변명하지 않겠소. 미엄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눈가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작게 흔들리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드리오. 당신이 아내로서 지켜온 모든 날들을 사랑이 아니라 예의로라도 되돌려드리겠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미엄마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겠소이다. 며칠째 일을 놓았던 박사또는 새벽녘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책들이 그대로였고 창밖엔 밤새 쌓인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 또한 내가 너무 쉽게 여겼던 것이로구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부터 살폈어야 했는데 박사또는 깊이 숙여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섬이가 남긴 마음, 아내가 감내한 세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다시금 되새기며 말이지요.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평안을 빌 수 있는 마음이로구나. 그제야 서재 안의 촛불이 조용히 깜빡이며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밝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박사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일에 성실히 임하고 부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사또는 조용히 은섬의 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섬이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서든 무사하다면 그걸로 족한데 그래도 한 번쯤 안부를 확인하고 싶구나. 박사또는 장안을 오가는 여러 상인들에게 수소문했고 마침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은섬이가 먼 고을에서 작은 비단 가게를 열고 혼자 자립해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박사또는 은섬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깨달음과 함께 은섬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은섬이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은섬이는 박사또의 변화를 느끼고 안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박사또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은섬이 지금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지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그녀의 앞날을 응원할 차례다. 부담 주지 않고 진심만 전하면 되지. 박사또는 김영감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섬이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조금 거들고 싶소. 허나 내가 직접 나서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 영감님이 대신 전달해 주시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래도 나리의 뜻이라면 은섬이도 진심을 알게 될 것이외다. 박사또는 사비를 털어 장사 미천을 마련했고 믿을 만한 상인 하나를 붙여달라 당부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지요. 며칠 후 김영감을 통해 은섬이는 박사또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섬이는 깊이 감동했고 마음속으로
박사또의 성숙한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지요. 계절이 조금 더 흐르고 김영감이 다시 박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은섬이가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과거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정식으로 혼담이 오가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박사또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이야말로 자신이 바랐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은섬이가 나리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하겠어. 며칠 뒤 박사또와 은섬이는 한강변의 조용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얼굴빛이었습니다. 나리, 오랜만입니다. 나리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에 저는 무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하오. 나리께서 제 행복을 이렇게 기꺼이 축복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리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 위로 석양이 비치고 봄바람이 연두빛까지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놓였던 것이지요. 나리께서 부인과도 평온히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대 덕분이요. 부인과도 이제 서로를 헤아리며 지내고 있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중이요. 은섬이는 가볍게 숨을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사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퍼졌지요. 제가 떠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던 물결은 이제 고요한 어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대의 앞길에도 복이 가득하길 바라오.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 나는 평생 간직할 것이오. 저 또한 나리와의 인연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리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아닌 고마움과 존경이 담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오. 그것이 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오. 나리께서도 부인과 함께 평안하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로 오래도록 남으시길 빕니다. 박사또는 은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평안이 올라왔지요. 은섬이를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 선택이 이제는 사랑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은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지막 인사가 두 사람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었고 각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관아에서는 박사또의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층 무게를 얻고 백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지요. 요즘 참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또님에 대한 말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시련 끝에야 마주했어. 누군가의 진심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는구려. 이종사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또의 말은 허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 같았지요. 부인마님과의 사이도 훈훈해 보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부부의 도리를 깨달았어. 사랑보다도 앞서는 것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더이다. 박사또는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을 위한 정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중한 관리로 거듭난 모습이었지요. 관리는 결국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리. 지금이라도 수기치인의 도를 따라야지. 은섬이를 그리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조차 흐뭇한 추억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감을 통해 들은 은섬이의 평온한 삶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지요. 저녁 무렵 박사또는 미엄마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침묵과 잔잔한 웃음이 흘렀지요. 요즘 당신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조용히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늦게서야 깨달은 바가 많소. 그동안의 무심함,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소이다. 앞으로는 진정한 반려자로 함께 걷고 싶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지내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진짜 동행이 이제야 시작된 셈이었지요. 그날 밤 박사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섬, 부인, 백성, 그리고 스스로와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결국 나를 바꾼 것은 누군가의 진심이었구나. 사랑이든 용서든 그 마음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세웠지. 박사또는 은섬이의 행복을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사랑의 본질은 이제 그의 삶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은섬아, 그대가 가르쳐준 사랑의 참뜻, 나는 그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 고맙소. 그는 다시 붓을 들고 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새로 쓴 삶으로 채워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